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말고사 대비 라이브 강의 8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 문화라고 하는 거를 강의를 했었는데, 그 안전 문화엔 그 샤인이라는 사람이 양파 모델로 해서 제시를 했죠. 그래서 기본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조직 문화에서 조직 구성원의 무의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어떤 믿음, 그게 기본 가정이고, 그 다음에 가치가 있죠. 조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어, 인공물. 인공물은 이렇게 빙하가 있으면 위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물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 이 조직의 안전 문화가 어느 정도 돼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라든가 근무 환경이라든가 그 구성원들의 말 행동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문화의 발전 단계를 얘기할 때 듀퐁의 회사의 브랜드리 모델이라고 하는 안전문화의 4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조직 문화의 성숙도를 X축으로 보고, 문제 발생률을 Y축으로 봤을 경우에 자연적 본능과 관리 의존적 관리 감독, 개인, 함께 이러한 안전 문화의 4단계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반응적, 의존적, 독립적, 상호 의존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 문화를 얘기할 때는 브랜드의 4단계 이론을 우리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전 문화가 안전에 대한 지식, 기술, 동기를 결정을 하고 이를 통해서 안전 행동이라고 하는 불안전 행동을 막는 안전 행동, 궁극적으로 재해의 발생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안전 준수 행동에서는 안전 규정과 절차에 따른 행동을 들 수 있고, 안전 참여 행동은 이러한 것들을 들 수가 있죠. 결국은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전 문화의 그 기업에 있어서의 안전 문화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노리딕 설문 방법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리딕 설문을 보면 이러한 그 대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결국 안전 풍토의 설문지에 대한 개략적인 목록에 의해서 중요한 게 역시 경영진의 안전을 의지하는 그다음에 직원의 역량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이순의 연구 결과라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그 생산성과 작업 조건과의 관계를 연구하려고 했는데 이 작업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여기 나와 있지만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됐다는 거죠. 동기부여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관의 잘 참여도 중요하고 팀을 구성하면 소속감도 증대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과로서 나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심리학의 주요 흐름이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로 변경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적응 기제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또 했어요. 그래서 방어 기제는 뭐 단계별로 네 단계로 해갖고 병리적 방어 기제, 미식적 방어 기제, 신경질적 방어 기제, 성숙 방어 기제 이렇게 해갖고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중에서 투사라고 하는 개념하고 합리화, 동일화, 승화, 보상 뭐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심리 상태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 투사는 뭐예요? 자기 속에 억압된 욕망, 이 욕망이 다른 사람의 욕망으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야. 뭐 영화로도 나와서 어, 정원사가 자기를 그 성적으로 엿보였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게 속을 들여다보면 그, 그 부인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직무 스트레스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스트레스로 인해서 인간이 불안전한 행동을 일으키는데 그러한 그 원인은 뭐냐? 직무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원인은 뭐냐? 하는 것을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많은 얘기가 있죠. 조직 내의 문제, 비직업성 스트레스 요인도 있고 이것도 뭐 무시 못하죠.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환경 이런 것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크게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우리가 약칭해서는 안전보건 규칙이라고 그러죠. 이 안전보건 규칙에는 사업주가 해야 될 어,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의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쭉 보면은 뭐 작업량, 작업 일정, 작업 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직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을 최선을 다한다. 맨 마지막에 뇌혈관 및 심장질환. 그러니까 뇌혈관과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는 거, 뭐 이거 바이오리듬은 옛날에 한동안 초창기 안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바이오리듬을 가지고서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 노동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그래서 바이오리듬을 뭐 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에게 적용을 한다든가 또는 열차를 운전하는 운전원에게 적용한다든가 이러한 시스템을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에게 적용하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죠. 그래서 바이오리듬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리듬이 겹치는 그 주기에는 싸움을 그 모여도 빼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조금 좀 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성 배치라든가 인사 고과를 얘기할 때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잡 어널리시스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잡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평소에도 직무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을 적정한 그 업무에 배치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직무 분석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죠. 이게 보면은 어,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 뭐 비슷한 말 같은데 job description하고 job specification. 그러니까 이거는 specification은 뭐 지식, 기술, 뭐 직무자의 능력을 수록한 거고, 자, description 기술서는 과업 의무 책임에 대한 설명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검사, 인사심리검사의 종류에는 이러한 종류가 있다. 지능, 적성, 흥미,
운동 능력 검사, 성격 검사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으로 우리 산업안전관리론에서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교육은 지식교육과 기능교육과 태도교육을 나눈다. 또 뭐 교육의 3단계 순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식, 기능, 태도교육이다. 그런데 안전보건의 3단계 교수법에서도 지식, 기능, 태도교육 또는 추구교육이라고도 하는 것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앞에서 제시한 지식, 기능, 태도를 반복해서 하는 교육을 추구교육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OJT를 실시하는 것을 들 수가 있죠. OJT라고 하는 것은 오프잡 트레이닝이니까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을 OJT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교육을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은 2시간 이상, 특별 교육은 16시간 이상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교육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근로자의 정기 교육 내용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까? 또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특별 교육이 이제 여러 가지 작업별로 대상 작업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산업안전 기사 같은데 가장 많이 필답형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마 미폐 공간의 작업에 있어서의 교육 내용을 쓰셔. 뭐세 가지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가장 필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 전문 기관의 종사자들은 신규 교육을 이러한 것들을 받아야 된다.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 내용. 이게 뭐 무지에도 있고 위험성 평가도 있고 막 있죠. 그다음에 보수 교육은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보수 교육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규정 항목이 도대체 우리가 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하려면은 정확하게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주요 항목들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주요 항목들은 법에서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어, PDCA 사이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 PD 플랜, 계획, 실행, 점검, 개선. 그러니까 PDCA 사이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경영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두는 뭐예요? 안전보건 활동, 성과 점검은 개선은 성과 검토 교훈의 지속 개선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은 PDCA 사이클로부터 나온다. 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지금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과거에는 코샤 18,001이었는데
지금은 코샤 MS로 좀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에로에서도 이제 이 안전경영 시스템을 이제 구체화했으니까 그걸 우리는 도입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이라고 해서 ISO 2000, 22301, 2230이라고 해갖고, BCMS 또는 비즈니스 컨티뉴스 매니지먼트, BCM이라고 보통 하죠, BCM. BCM에 대한 기업 연속성 관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IS 22301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위기 대응 체계를 인증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비상조치 계획 이게 똑같은 거죠. 위기 대응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거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 결국은 기업이 재난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기업의 연속성을 갖게 해준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매니지먼트니까 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경영 시스템은 ISO 14001 이렇게 해갖고 환경에 관한 것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결국은 경제적 이윤 창출과 환경 성과 개선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정리해 보면 어, 이 안전 경영,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뭐 경영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경영 시스템과 PSM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코샤 MS하고 IS 4500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자율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어, 코샤 MS라고 하는 건 결국은 ISO 45001을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꿔준 거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준 거죠. 이게 국내에만 사용하는 거죠. 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하고요. ISO 45001은 IS 인증기관에서 한단 말이에요. 2017년에 됐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본으로 해서 코샤 MS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경영 시스템 ISO 14001,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 ISO 22301, 22301 이렇게 암기를 하시죠. PSM은 이건 뭐예요? 어, 결국은 국내 기관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인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사고 예방이라고 하는 거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법적인 규제가 있는 그런 제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SM이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PSM의 12대 요소는 공정안전 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운전 계획. 이 안전운전 계획이 9개가 있죠. 그 다음에 비상조치 계획. 이 안전운전 계획은 이게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도입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이것이 제대로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 반드시 이제 PSM이라고 하는 것이 화학 공장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어 것이다 이렇게 뭐 규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요새 기업에서 화학물질 안 쓰는 데가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요 안전운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 키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요 앞에서 제시했던 공정 위험성 평가에는 여러 종류의 위험성 평가가 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작업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빈도 강도법을 우리 5단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죠. 2023년 이전에. 그 다음에 간단 위험성 평가는 6단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도 강도법은 위험성 추정과 위험성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 갖고 했죠. 근데 간단 위험성 평가 6단계는 요 두 개를 합해서 위험성 결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거의 내용은 같은데 이렇게 이제 위험성의 공유, 뭐 기록과 보전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거밖에 없어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해 인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되죠. 유해 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화학 물질에 대한 거는 물리적 위험성을 쭉 둘 수 있죠. 물리적 위험성. 그다음에 건강 및 환경 유해성 이런 것들을 다 둘 수가 있고 물리적 인자는 소음, 진동, 방사선, 이상 기압, 이상 기온. 생물학적 인자는 화학 매체 감염 인자, 공기 매체 감염인자, 곤충 및 동물 매개에 의한 감염인자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열에 인한 그 건강 장애를 얘기할 때 가끔가다 산업안전기사 시험에 고열을 정의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나와요. 이건 뭐냐 하면 고열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열경련, 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돈운동. 그러니까 건강장애를 뭐 이게 중요하겠죠. 열경련, 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돈운동을 고열이라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뭐 어디 시행령인가 규칙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경련, 열발진 이런 것들이 열탈진 다 들어가죠. 체온 조절 기능 장애, 결사병도 들어가고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김할 교수와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어, 어떻게 보면 상대 평가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것으로 저기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